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0월 16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죠, 여러분들? 예. 참, 좀 쉽지 않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살만하나 싶더니만, 시장에서 또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불거지면서, 상당 부분 좀 시장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뭐 다들 각오를 하고 월요일장을 좀 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시간에서 하락을 했었죠.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한 3% 정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3.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월요일장 좀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걸 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에 따른 확전 경계감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압박을 했었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장 각오는 하고 왔었고요. 그리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거라는 거는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사실이었지만 시장의 또 참여자들은 자 일단은 개파락한 이후에 치고 한번 올려보자 라는 쪽으로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오전장의 움직임들을 이게 분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출발은 잘했어요. 출발은 상당히 좀 잘했습니다. 오늘자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출발을 잘했다가 이제 오전 10시 때서부터 이제 중화권 증시를 기다리면서 하락을 좀 크게 보여줬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도 상당 부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격을 좀 더 받았죠. 더 받은 상태에서 오전 10시 기점을 통해서 이 800포인트, 808포인트대에서 이제 800포인트까지 쭉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들은 나오진 않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상승 부분들도 좀 제한적인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3시 때 요 3시 때의 움직임들이 되게 중요했었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이 3개 국가가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한국 시간 오후 3시죠. 가자지구 남부에서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이제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빠르게 상승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이 좀 희비가 많이 엇갈렸어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 오후 3시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쭉 급락을 해서 이게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찍었다가 쭉 밀리면서 거의 한 20%대를 하방으로 흘려보냈죠. 그 다음에 한 30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 그런 적 없다. 보고받은 바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합의한 내용이 없다라는 후속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제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상승을 하는 좀 이거를 뭐 해프닝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는 해프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만큼 시장에 노이즈가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페이크 뉴스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뭐 하나의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관련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시간의 주가에서도 또 올라갔습니다. 흥구소유가 다시 5%대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뭐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국석유 이런 애들도 3%대. 그 다음에 전쟁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퍼스텍이나 빅텍 같은 종목군들도 시간에서 7%, 그 다음에 이제 퍼스텍은 한 4%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유가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 그쵸, 천연가스 관련된 유가 관련된 종목,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SH 에너지 화학도 좀 뛰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 좀 보여줬고, 금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엘컴텍도, 저희가 오늘 이거는 수익을 좀 내고 나오긴 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서도 2%대 다시 좀 뛰어 올라가는 그러한 변동성들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도 이러한 뭔가 이제 대내외적인 이벤트에 반영을 하는 약간 좀 테마 성격의 종목군들 이외에는 뚜렷하게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뭐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뭐 대분 리스크가 항상 뛰어 올라왔을 때 공식처럼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퍼스텍, 빅텍이라는 요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요번 러우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실적이 찍히고 수출이 찍히는 방산 관련주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간의 요 전쟁 리스크, 분쟁 리스크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혀주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현대로템, 항공우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굵직굵직한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들은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추세는 잡히긴 하는데, 근데 시장하고는 약간 좀 반대되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되실 겁니다. 폴란드 15일 총선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 중도하고 이제 진보 세력 연합이 야권의 과반 의석 확보가 확실시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약간은 좀 극우 성향? 좀 보수 성향의 이 현재 여권 하에서는 뭔가 이제 국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뭔가 이제 집중력이 좀, 그러니까 국가의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진보하고 중도 쪽의 야권 세력이 조금 더 우세하다 보니까 방산 관련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뭔가 이제 노이즈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방산 관련주들이 살짝은 좀 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던 게 좀 특징적인 사안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하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특히 이제 2차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올라가기를 원하는 상황이었고,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 에코하고 에코프로 BM은 좀 올라줘라 라고 할 정도로 시장의 이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차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양 종목을 다 매수를 하긴 했지만 에코프로 많이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3%, 그쵸?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저가 자체가 마이너스 5.76이었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3시 이후에 움직였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빠르게 이제 한 3%, 4%대를 쭉 끌어올리면서 양봉 마감을 하는 좀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앨범알이라든지 미국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끌어내렸던 게 에코프로였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밤에 에코프로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과연 미국 시장에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러한 이제 관전 포인트도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분간 시장 분위기는 뭐 예측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측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뭐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현장 분위기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과 같은 일들, 특히 이제
뭐 휴전과 휴전 아니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제 비스무리한 일들, 유사한 일들, 유사한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관찰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그나마 좀 희망을 좀 봤다라는 부분들은 뭐 늘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달리 이거는 한 국가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국가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 요 조직과 정부 간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이란이나 뭐 사우디나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와 이란의 관계,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뭐 국가가 뛰어들어서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후방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국가들이 쉽사리 이 뭔가 이제 무력 충돌에서 드러나는 뭐 액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 항모를 지금 2대를 띄웠죠. 예, 그만큼 바이든이 이번에 이 지역 내에서의 무력 충돌을 무언가 중지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내년도에 있을 재선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진다. 확률 자체는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 그렇더라고 되면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험대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지금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상태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기 위한 뭔가 묘책, 묘수 이런 것들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쉽사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임에는 불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석유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 방산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새롭게 또 브롬이라는 종목과 브롬이라는 브롬 테마가 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언급이 됐던 종목이 이 JI테크 이런 종목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관련 종목으로 좀 붕 뜨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를 하지 마세요라는 뭐 주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계좌의 수익률을 뭐 단번에 그냥 이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내가 베팅을 해서 끝내겠어 라는 쪽으로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전략이고 다만 우리 시장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짤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짤짤이를 통해 가지고 뭐 짧게나마 수익 실현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활용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여기서 뭐 대박을 터뜨리겠습니다. 뭐 고수익을 내겠습니다. 뭐 이런 전략은 아직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저희도 오늘 저희 정현님들과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이 엘컴텍 종목을 매매를 했고 그냥 퍼스텍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정도 수익은 내긴 냈는데 뭐 많은 비중으로 들어갔고 뭐 굉장히 뭐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건 아니에요. 짧게 그 구간별로 쳐가지고 지금 수익을 그러니까 손실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전략들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한 건데 아마 당분간 전쟁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약간은 좀 단타 개념의 매매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전쟁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의 전략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 그리고 전쟁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었을 때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 과연 수급주로 들어갈 거냐 성장주로 들어갈 거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HBM3에 대한 스토리들은 여전히 좋거든요. 지금 여전히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약간은 지금 SK하이닉스가 기술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스토리들 그 다음에 또 ETF가 또 새롭게 AI 반도체에 또 설정이 되면서 수급적으로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 관련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잘 관찰을 하면서 좀 분할 매수 또는 이제 물량들을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16일 날 첫 거래일 월요일 첫 거래일
상당히 조금 어수선했고 좀 어려웠고요.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상당 부분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잠깐 오후에 좋았다가 다시 그게 또 실망으로 또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좀 변동성만을 좀 키워주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그래 전쟁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배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찝찝한 하루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을 분산을 해서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찝찝한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전략들 자체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나름의 전략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서 곧 다가올 지수 반등에 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